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로딩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12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캐드, 넘버 12. 자, 오늘은요, 제가 알고 있는 카이캐드에 대한 모든 지식을 11편 이전까지 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전파해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녹한다가 카이캐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은 더 알려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이캐드 그동안 했던 거를 제가 슬라이드에 이런 내용을 할 건데 그 시간 관계상 못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녹한다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Easy EDA라는 게 있어요. Easy EDA라는 이 용어는 뭘 의미하냐면 카이캐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PCB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판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카이캐드랑 똑같은데 이 Easy EDA라고 하는 이걸 뭐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회사 이름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Easy EDA라고 하는 게 우리가 PCB 보드를 제작하는 JLC PCB라고 하는 이 업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왜 밀접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Easy EDA에서 뭔가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때리면 바로 여기서 주문이 돼요. 우리는 카이캐드에서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나요? 거버 파일을 생성을 하고 거버 파일을 압축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사용자 휴먼 에러에 의해서 뭐 빠지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문하기 딱 누르면 바로 주문이 된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그런 특징만 있다면 제가 Easy EDA를 소개해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카이캐드를 쓰면 되니까 카이캐드로 주문해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Easy EDA라고 하는 키워드를 녹한다가 가지고 왔냐? 녹한다가 카이캐드로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개가 있어요. 바로 SMD 부품입니다. 우리가 스루월 부품 같은 경우는 기판 이렇게 만들어진 그 부품 집어넣어가지고 뒷면에다가 납을 묻혀가지고 납땜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SMD 부품 엄청나게 조그만 하잖아요. 좁쌀 만한 데다가 우리가 그 보드를 뭔가 좀 제대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SMD 부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그런 거 ESP32 보드 그 보드가 아니라 칩인 경우에는 제가 납땜을 절대 할 수 없는 모양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계가 납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문을 딱 하게 되면 기계가 납땜을 딱 해주는 서비스를 SMT 서비스라고 합니다. 카이캐드는 JLC PCB에 SMT 주문하기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Easy EDA는 JLC PCB에 주문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방식으로 뭣도 모르던 시절에 하나 주문을 한 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ESP 보드로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Easy EDA가 지금 녹한다 월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한 개인 거예요. 카이캐드가 할 수 없는 SMT 주문을 4SMT를 하기 위한 개발 툴로서 EDA를 활용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그냥 냅다 해드릴 순 없으니 카이캐드처럼 얘도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Easy EDA라는 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카이캐드 이렇게 내일부터 Easy EDA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오늘은 Easy EDA의 맛보기 정도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의 그 오버랩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카이캐드는 이렇게 저물어지고 Easy EDA는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형식으로 이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인사를 드리기 전에 보리밤님께서 미리 녹한다에게 슈퍼챗을 날려놓으셨네요. 아니 시작하기 전에 무슨 아주 좋은 소식이 있네요. 보리밤님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출석 체크 겸
바로 슈퍼챗을 날리면서 출석 체크도 해버리셨네요. 근데 방송하기 전에 하신 거니까 1등으로 쳐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방가르 TV님 1등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부상으로 녹한다의 열렬한 박수. 희수님 반갑습니다. 이빠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SSS님 반갑습니다. 3빠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강민님 반갑습니다.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명수기님 반갑습니다. 명스기님이셨죠? 명스기님 반갑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보리밤님께서는 지금 빨리 쾌차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그 아픈 와중에도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조금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자, 우리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우리 그 카이캐드 시리즈를 이끌어 나가면서 한 3분의 절반이나 3분의 2쯤에 우리가 만들었던 소규모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 결과물들을 제가 JLC PCB에 그때 만들었던 그걸 그대로 주문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결과물에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기판의 컬러가 반드시 초록색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이거는 JLC PCB에 주문할 적에 색상 고를 때 기본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있고 다른 색깔을 주문하게 되면 생산 시간이 조금 하루 이틀이나 더 걸리긴 하는데 추가 비용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알록달록한 색깔로 기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일단 형식으로 색깔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 그 전문 용어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컬러라는 것은 우리 카이캐드에 다양한 레이어가 있는데 솔더 마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면 솔더 마스크와 후면 솔더 마스크가 패드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 코팅을 하게 되는데 납이 붙지 않게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코팅액 자체가 PCB 기판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 색깔이 뭘로 뿌리냐에 따라서 기판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파란 색깔 뿌린 거고 이거는 보라 색깔 뿌린 거고 이거는 빨간 색깔을 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거는 V컷으로 주문이 돼 있어요. 똑같은 기판 두 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V컷 라인이 들어가 있고 똑 부러뜨리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쪼개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져 있는 애가 옆에 한 개 더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고 이 각각의 보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이 빨간색 보드는 우리가 무슨 의미로 만들었냐면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스텝 모터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거 아두이노에서 동작하는 5V 스텝 모터고요. 이거는 이 스텝 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드라이버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까만 칩이 ULN2003이라는 무슨 IC 칩이 여기 붙어 있고 요 모양 그대로 있죠? 요 모양 그대로 헤로도를 제가 카이캐드로 만든 다음에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 기판으로 딱 프린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 딱 박혀져 들어간 거고 이 보드는 아두이노에 여기 저 핀 헤더를 달면 아두이노의 실드로 요 위에다가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빵판 가지고 아두이노에 연결 안 해도 입이 내부적으로 배선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꽂으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게 과연 스텝 모터를 여기 꽂았을 때 작동이 되는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2번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게 2번이고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걸 1번으로 하죠. 요 보라색 보드는 요쪽에 네모난 거 보이죠? 온습도 센서가 요쪽에 납땜이 되는 거예요. 온습도 센서 모듈이 아닙니다. 온습도 센서 그 파란 색깔 몸뚱아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고 좀 이렇게 공간이 허하다 그죠? 좀 상당히 낭비를 한 어떤 상황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좀 투자를 했습니다. 저항하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우노에 딱 꽂으면 바로 온습도 센서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황인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비용이 얼마 드냐고요? 요거 5장에 4달러입니다. 5장에 4달러. 크기는 10 곱하기 10 이내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10 곱하기 10cm의 PCB 기판 5장에 4달러. 크기가 작아도
4달러. 그보다 크면 더 비쌉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이 보드는 이렇게 똑 부르게 되면 이쪽에 ESP32가 연결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하얀 네모는 똑같이 온소프트 센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저항하고 LED하고가 여기 들어가고요. 이쪽 부분에는 0.91인치 OLED가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OLED 화면입니다. LCD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상에서 제가 이거를 납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녹한다가 또 준비성이 좀 철저하지 않습니까? 납땜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기판만 있을 때하고 납땜을 했을 때하고 또 그 모양이 다르죠. 훨씬 뭔가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PCB 만드는 것은 하나의 예술인 것 같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어떤 뭔가 만지작 거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기 달랑달랑한 거 보이죠? 온습도 센서 모듈이 아니라 이거 온습도 센서 자체만으로도 온라인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이건 온습도 센서랑 ESP32 보드 OLED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습도 센서 측정한 거를 여기 화면에다가 바로 출력할 수 있죠. 그죠? 이것에 대한 녹한다의 아두이노 예제도 이미 다 만들어져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링크도 제가 자료에 다 올려드렸으니 그 코드를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그대로 동작하겠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녹한다는 코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업로드 해가지고 작동되는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이 제일 복잡한 친구니까 이거 여기 있는 이 커넥터 똑같은 걸로 그때 적용한 거잖아요. JST의 XH2.54 5핀 커넥터라고 했어요. 이 뽑아서 여기다가 그대로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갖다 버리면 되겠고, 그 ULN 2003 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있는 거 뽑아서 여기 꽂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그때 개인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어서 한 20개 구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꽂았는데, 나는 이거 만들어서 실습해 보고 싶은데 이거 어디 있습니까? 뽑아서 여기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뽑을 때 그냥 이렇게 뽑는다고 뽑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힘으로 잡아당기면 다리빨이 다 구부러지고 못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일자 드라이브를 넣어가지고 살살 조금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여기 공략 조금씩 들어가지고 거의 한 다 올라왔을 때 손으로 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두이노 보드 위에 딱 꽂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면서 우리 또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죠. 좀 반짝반짝한 게 있네요. 아방가르 TV님께서 이제 5번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한다의 라이브 방송을 즐겨 찾아주신다는 증표입니다. 이게 계급 이꼴 증표. 다음 춘택님께서 녹한다에게 뭔가 그 보드 이름이 갑자기 STM이죠. STM32 시리즈를 위해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자, 다음 황인규님께서도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할 자료고요. 자, 먼저 제가 3가지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씩 제가 요 슬라이드 내부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요거 눌러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슬라이드로 점프해가지고 과거로 가서 그때 했던 결과물을 오늘 이제 주문한 게 왔으니까 한번 작동시켜보고, 그 다음 제가 슬라이드에 계속 뒤에 꼬리처럼 달고 있었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이런 것들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거, 오늘이 지나게 되면 카이캐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자료까지 다 하고 남아 있는 거는 다 삭제, 소거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일부터 이지 EDA라는 걸 하게 될 건데요. 그 이지 EDA를 기본적으로 오늘 그냥 한번 맛보기 차원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저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13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고요. 엄청 오래전에 한 거예요. 여기 우리가 요 인터넷에서 제가 그 찾아놓은 회로도고요. 요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모듈이고요. 여기 있는 파란 색깔에 다리 4개 달린 거 있잖아요. 요 4개를 온습도 센서라고 지금 제가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온습도 센서와 저항하고 LED를 이용한 이 회로도를 가지고 우리가 카이캐드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PCB 기판을 이렇게 우리가 그때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똑같습니까? 그리고 3D 모델 적용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여기다가 3D 모델까지 지금 적용이 된 게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142번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요 모양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똑같습니까? LED 색깔 다르고 뭐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 됐죠? 자, 이게 꽂아가지고, 이거는 뭐 아두이노 그 온습도 센서 라이브러리에 기본 예제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제가 코드를 남겨드리진 않았는데요. 아두이노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주흠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거는 아두이노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되시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에게만, 아두이노를 오늘 뭐 세세하게 하는 시간 아니니까 온습도 센서 라이브러리를 아두이노에 설치를 하시고 거기 기본 예제를 열어가지고 핀 번호만 명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온습도 센서가 몇 번 핀에 연결이 된 상황이냐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 여기에 아두이노의 디지털 2번 핀에 연결이 된 상황이네요. 자, 그럼 아두이노 기본 예제를 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핀 번호 5번 핀이 아니라 2번 핀이라고만 써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손댈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본 예제에서 핀 번호만 2번으로 바꾸고 바로 업로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온습도 센서가 정상이고 제대로 막 이렇게 회로가 갖춰진 상황이라면 이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에 온도와 습도 값이 탁탁탁 2초 간격으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보레이트가 안 맞네요. 자, 9600으로 맞춰주면, 자, 온도와 습도 값이 화면에 나오는 거 보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이 보드가, 얘가 온도와 습도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 작동 테스트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 모터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죠. 뿅. 그리고 지금 이 스텝 모터는요, 외부 전원을 집어넣어서 돌아가도록 해놨거든요. 여기 5V 배럴제 그때 우리 디자인했었고요. 요 모양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얘는 지금 어디냐면, 자, 여기 누르면 되죠. 154번 슬라이드에 있고요. 요렇게 우리가 기판을 구성을 해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미스 난 게 있어서 예상을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딱 그림을 보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때 무슨 오류가 있었냐면, 이 커넥터 있잖아요. 이 커넥터가 우리가 이 커넥터를 위에서부터 1, 2, 3, 4, 5라고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 2, 3, 4, 5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회로도와 똑같이 1, 2, 3, 4, 5라고 생각을 하고 배선을 했는데, 제가 가만 얘 이렇게 꽂혀 있는 거하고 요 색깔을 보니까 이게 반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모터가 이 커넥터가 실제로 여기 꽂히게 됐을 때 이 커넥터의 핀 번호는
54321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라고 생각하고 이 JST 커넥터를 기판에 만들어 놨는데 얘를 꽂게 되면 반대로 연결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커넥터는 거꾸로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핀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얘가 1, 2, 3, 4, 5가 아니라 5, 4, 3, 2, 1이 되는 형태로 뒤집혀야 올바른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기 전에 확인을 했을 때 이게 녹한다의 레이드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154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회로를 기준으로 스텝 모터를 작동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이 된 그 프로젝터를 제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7-2 이건가? 잘 보세요.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수정 안 된 거고 이건 수정이 된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거는 릴레이 회로네요. 저 엉뚱한 걸렸습니다. 이 몇 번이었지? 5-4 이건가 보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얘도 아니네요. 그럼 얘일 수밖에 없겠네요. 4-6 이거네요. 딱 맞다, 그죠? 그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 Q5인가? O 1번이 2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면 O 1번이 4번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뒤집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1번이 이쪽에 보면, 여기 있는 점퍼에 1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그 핀에. 1번하고 여기 1번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커넥터의 1번이 이번에는 여기 연결돼 있고 5번이 거기랑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연결을 그냥 단순하게 바꾼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5핀 커넥터가 뒤집힌 것밖에 없는 거예요. 1, 2, 3, 4, 5가 아니라 5, 4, 3, 2, 1이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된 최종적으로 주문했을 때 썼던 거버 파일도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고 제 블로그에다가 같이 압축을 해서 올려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그 파일 가지고 주문을 때려도 오늘 이 결과를 같이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회로가 바뀌었으니까 PCB 디자인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이게 연결을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 리플래시 하면 저 위쪽에 보면 F8 누르거나 회로도 편집기의 수정사항을 PCB 편집기에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연결 바꾼 부분이 새로 이렇게 재정의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요렇게 딱 수정을 해놨고 그 수정해가지고 만든 주문한 결과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때 디자인했던 이 결과물을 실물로 딱 받은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부 전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이거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거 뭐가 하나 여기 달라붙어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그 콘덴서가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 저 콘덴서가 뭐 종류가 뭐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연결해 놓은 거는 다른 거 한다고 제가 구입해 놓은 게 있는데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길래 그냥 여기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 뭐더라? 탄탈럼이던가? 탄탈럼 캐패시터인데요. 이게 10 나노 페럿짜리입니다. 0.01 0.01 마이크로 페럿 되겠죠. 그러니까 나노니까 나노는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단위잖아요. 하여간 뭐 알아서 구해가지고 연결하시면 되겠고 얘가 10이 아니라 다른 거여도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그때 참고했던 회로도 기준대로 10 NF 나노 페럿짜리를 여기 달아놓은 거고 그리고 저항은 330ohm짜리고 LED는 3mm짜리 LED고 여기 보시면 4핀 커넥터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제가 빼온 거예요. 이게 원래 요 까만 거 뭐가 여기 있죠, 그죠? 요게 여기 꼽혀 있었던 건데 우리 점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렇게 딱 꼽혀 있거든요. 이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게 지금 요 두 개의 핀을 서로 쇼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도 회로도의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꽂아 주셔야 지금 뭔가 해볼 수 있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친구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죠. 외부 전원은 이렇게 꽂겠습니다. 한쪽은 USB고 한쪽은 이렇게 배럴잭으로 된 거를 꽂아가지고 5V 전원을 스텝 모터에다가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제어 코드가 없으니까 작동이 될 리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동할 만한 코드를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시는요, 조금 그때 그 당시에 원래는 블루투스 모듈까지 뭔가 하는 거를 제가 목표로 해가지고 노칸다에 블루투스가 연결시킬 수 있는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는 블루투스를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 코드가 준비가 돼 있긴 한데요. 또 노칸다가 누굽니까? 원래 본업이 아두이노 코드를 만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노칸다가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블루투스 모듈이 빠진 상황이니까 이거 빼겠습니다. 순수하게 스텝 모터를 돌리는 부분만 해가지고 제가 이 코드를 그 오늘자 슬라이드에다가 집어넣도록 하죠. 자, 뭐 스텝 모터 이거는 아두이노에 내장된 스텝 모터 라이브러리니까 별도로 뭐 설치할 건 없어요. 그냥 아두이노 요 개발 툴만 있으면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제는 어떻게 지금 작동시키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 스텝 모터가 그 스텝 모터가 정회전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정회전으로 360도 회전한다. 그리고 1초 쉰다. 스텝 모터가 역회전으로 360도 회전한다. 360도라는 것은 한 바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초 쉰다. 이거를 무한히 반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초 쉰다라는 것은 아두이노 코드로 딜레이 100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모터를 돌리려면 요 마이 스태퍼의 스텝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안에 스텝 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노칸다가 세팅해 놓은 이 스텝 모터는 360도에 해당하는 스텝 양이 2048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048 스텝만큼 회전하라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정회전으로 한 바퀴 회전해라 이 말이고 마이너스 2048만큼 회전해라고 하면 지금 돌아가는 그 반대 방향으로 360도 회전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코드는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1초 쉬고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1초 쉬고 또 돌고 이렇게 돌고 그게 무한히 반복이 되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코드를 업로드했을 때 과연 작동이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등 스위치 있잖아요. 전등 스위치가 필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등 스위치를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마루오도님이 전등 스위치를 노칸다에게 보내주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보내주셨던 그 택배 박스를 뜯었더니 거기 안에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오늘 마루오도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지금 업로드 되고 있고요. 업로드가 다 됐을 때 이 스텝 모터가 회전이 된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돌아가죠. 그죠? 요 까만 색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1초 쉬고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가다가 요 지점까지 오겠죠. 삐
돌고 멈추고 반대로 돌면서 멈추고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LED의 역할은 지금 아두이노가 스텝 모터 쪽으로 그 보내는 어떤 신호가 요 LED 가지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 스텝 모터는 그 뭐 네 가지 정도의 뭐 신호가 있거든요. 저 자세히는 모릅니다. 뭐 하이로우 하이로우 하이하이하이하이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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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막 시간에 따라서 다다다다다다 보내주게 되면 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동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가 하는 거니까 이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스텝 모터가 작동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때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 자체만으로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놨죠. 빨간 색깔로 딱 딱지 붙여놨습니다. 요거로는 안 되고 오늘 수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여기 다시 그 집어넣어 둘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스텝 모터 드라이버 실드라고 부를게요. 만들었던 거 아두이노 코드. 자, 지금 작동되는 그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온소프트 센서 요거는 그냥 기본 라이브러리 예시 코드로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제 코드로 바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핀 번호만 바꿔가지고 업로드하면 끝나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거 ESP32 온소프트 센서 달고 0.91인치 OLED에 온도와 습도 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드가 아두이노가 아니라 저 ESP3이고요. 이거 저 USB 선이 지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체하는 작업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걸로 하면 되겠구나. 자, 한번 해보죠. 아두이노 저 ESP32 코드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여기 준비가 돼 있거든요. 코드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죠.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는데 중요한 것은 ESP32 보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은 뭐 오늘은 아두이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스스로 극복하시고요. 한번 코드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거 업로드 되는 동안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중요한 어떤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V컷 주문하실 적에 V컷으로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가 있어요. 제가 그 JHC PCB에 주문하는 과정에서 컨펌 메일이 오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300번 슬라이드에다가 적어놨는데 V컷으로 붙여놓은 기판의 크기가 7cm 곱하기 7cm보다 작으면 V컷 주문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 V컷 하려면 이렇게 자르는 기계에다가 기판 만들어진 거를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 올려놓는 크기가 7cm 곱하기 7cm보다 커야 V컷 하는 기계에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게 탁 놓아지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작업대가 폭이 7 곱하기 7이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보다 작으면 안으로 쏙 떨어지니까 V컷 기계가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보다 커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어쨌든 우리가 V컷을 하려는 취지 자체가 조그만한 거를 최대한 붙여가지고 동일한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여간 최대한 크게 만드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7cm 곱하기 7cm보다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실컷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문할 때 빠꾸 먹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딱 정보를 알고 계시면 V컷은 7cm보다 커야 된다. 아직도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고 있네요.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ESP32는 프로그램이 컴파일도 좀 오래 걸리고요. 업로드도 조금 오래 걸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었네요. 그럼 우리 결과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찍하죠? 여기 온도와 습도 값이 여기 OLED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온습도 센서 있고요. ESP32 보드 있고, 여기 나오고. 잘 만들어졌죠? 짜잔. 작동되는 것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얘는 뭐 특이사항 없어요. 그때 우리가 저 디자인했던 것에서 그러니까 방금 그 7cm 곱하기 7cm 얘기는 요거 주문할 때 벌어졌던 그 스토리예요. 우리가 그때 그게 몇 번이었지? 자, 5-4번인데요. 5-4번 보드를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 두 개를 붙였습니다. 두 개를 안 붙였구나. 5-4에서 만들 적에는 이렇게 큰 거였어요. 아닌데? 이거 맞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V컷으로 주문을 때린 거네요. 원본은 이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산출한 결과는 공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요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폭이 7cm보다 작게 제가 해가지고 V컷 해달라고 해가지고 엔지니어가 그건 안 된다라는 컨펌 메일이 와서 약간 더 이렇게 늘린 거예요. 아마 여기가 문제가 됐을 거예요. 양쪽으로는 원래부터 9cm였고 여기는 문제가 없었고 요 부분이 너무 7cm보다 짧아가지고 지금 제가 교묘하게 조금 더 늘려난 거 보이죠? 7cm보다 조금 넘어가도록 요만큼 위에 이만큼을 더 늘려가지고 제가 제 노칸다 로고를 저기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러니까 주문이 되었더라라는 스토리가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카이캐드를 계속 꺼내요. 이제 카이캐드 계속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만들었던 그 보드들은 이제 세 가지 보드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실 분들은 노칸다처럼 만들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 좀 흥미진진한 것들을 몇 가지 한번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왜 하냐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때 카이캐드에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본다고 제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최종 결과물 이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요거를 근데 작동되는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겸사겸사 작동되는지 테스트도 해볼 겸. 근데 이거 작동을 시키려면 잠깐만요. 멀티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멀티탭이 제가 쓸 수 있는 게 있나 모르겠네요. 뭐 그건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일단 지금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노칸다의 로라 시리즈예요. 우리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인증된 로라 모듈이 있거든요. 그거를 과거에 그 로라 시리즈를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스템 베이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무슨 로라 모듈이 있어요. S롤이든지 뭐 그런 이름을 가진 로라 모듈인데요.
그 로라 모듈을 아두이노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로라 모듈은 왜냐면 그 9핀 커넥터 있잖아요. RS232나 뭐 그런 거 할 때 그 사용하는 9핀 커넥터로 돼 있어가지고 아두이노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맥스 323이라는 모듈이 있어야 아두이노에 연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 맥스 323이라는 모듈의 회로도를 알고 있다면 이 모양을 실드 타입으로 만들면 바로 딱 꽂아서 쓰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게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로라 모듈이 뭔지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겁니다. 로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무선 통신인데요. 장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로라가 뭘 줄인 거냐면요. 로라 이렇게 쓰거든요. 요 두 개는 롱입니다. 그리고 요 LA는 레인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길고 넓게 긴 범위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넓은 범위의 무선 신호를 커버리지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 9핀 커넥터가 있는데 노칸다의 계획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두이노 어디 갔어? 이것을 아두이노에다가 딱 꽂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좀 무게가 중심이 안 맞네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쓰면 뭔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어 봤던 건데 작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라 모듈에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통신이 가능하게 세팅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실제로 제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제가 과거에 작동시켰던 샘플 코드도 여기 준비를 해놨거든요. 노칸다의 로라 시리즈 여기 링크 눌러보시면 제 블로그 여기 그때 슬라이드가 나올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송신기, 수신기 구성해가지고 통신하는 예제를 제가 과거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작동되는지 한번 해보고 뭐 되면 그냥 박수치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로라 모듈은 자체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돼가지고 이게 아답터 가지고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100% 작동시키려면 제가 지금 멀티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보고 일단 이거를 우리가 한번 카이캐드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없는데 다시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미 했지만 빛날 휘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핀이 엄청 길다고요? 핀이라는 게 안테나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긴 거를 주문했어요. 왜 긴 걸 주문했냐면 저는 납땜 실력이 좀 허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판 아래쪽에 납이 이렇게 좀 크게 뭉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보기 안 좋게 그 단자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다리가 짧게 되면 요 아두이노 USB하고 요런데 접촉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들다 보면 요런데 막 닿으면 안 되는 부분에 닿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다리가 긴 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이거 주로 이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두이노 USB 커넥터 위쪽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스루올 타입의 부품을 갖다 놓게 되면 이 핀 다리가 짧으면 여기 대입니다. 이거는 금속이잖아요. 닿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노칸다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맥스 3232 헤로도를 제가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카이캐드의 그 9핀 커넥터. 잠깐 물 좀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구핀 커넥터의 핀은 9개인데요. 통신하는 데는 3개의 핀밖에 사용하잖아요.
2번 핀, 3번 핀, 5번 핀 3개만 사용합니다. 2번 핀이 TX고 3번 핀이 RX고 5번이 그라운드인데요. 요 TX, RX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 맥스 3232에서 RXD라고 된 거 보이죠? 요 RXD가 요거고 TXD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거는 뭐지? 잠깐만요. 이 좀 헷갈린다. 이 뭐지? 요거 나머지 이거는 뭐 그 컨덴서고 그죠? 컨덴서고 이거 맥스 323이고요. R1 R이 그러니까 요쪽이 MCU 쪽인지 요쪽이 MCU 쪽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좀 헷갈리네. 자 그럼 잠깐 제가 그려놨던 거 잠깐 컨닝 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녹한다가 그려놨던 거를 거기는 일단 지금 이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컨닝 찬스 R1하고 T1이 있는데 R1이 3번이고 T1이 2번이네요. 그리고 잠시 뭐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요. 그냥 번호로 쓰는 게 낫겠네. 13번이 3번하고 연결이 되고 14번이 2번하고 연결이 되고 이거는 이제 커넥터 쪽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핀이 저 맥스 3232의 11번 핀이 아두이노의 그 RX 핀하고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두이노의 3번 핀하고 연결할 겁니다. 아두이노의 3번 핀. 그리고 12번 핀이 이거는 맥스 3232의 RX 핀인데요. RX 핀은 시리얼 통신은 두 개 크로스 해가지고 연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 TX 핀이고 아두이노의 RX 핀을 3번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12번 핀은 맥스 3232의 RX 핀이고 그러면 아두이노의 TX 핀을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TX 핀을 4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그럼 지금 요 그림에서 13번하고 14번 이 두 개가 그 커넥터 9핀 커넥터 쪽하고 관련이 있고 요 11번하고 12번은 아두이노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11번을 아두이노의 3번에다 연결할 거고 12번을 아두이노의 4번에 연결할 거고 13번은 9핀 커넥터의 3번 핀에 연결할 거고 14번 핀은 9핀 커넥터의 2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나머지는 뭐 이대로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3.3V라고 된 거는 5V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3232 모듈이 그 3.3V에서 5V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걸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V로 일단 해놨으니까 여기 있는 3.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두이노 실드로 이그젠플 12-1번 그리고 여기다가 예제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죠. 예제 목차 1번 그 9핀 커넥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로라 모듈을 사용하는 9핀 커넥터로 사용하는 로라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아두이노 우노 쉴드를 만드시오. 이게 예제 1번입니다. 다음 회로도 편집기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맥스 3232 심볼을 여기다가 갖다 놔야 되겠죠. 그거는 카이캐드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심볼 들어가서
좀 오래 걸리네요. 이거 열릴 동안에 한번 저 가가지고 그 멀티탭 하나만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찾아왔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쓰면 되겠고. 자, 맥스 3232. 나왔다 그죠? 여기다가 무심한 듯 탁 두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 컨덴서가 필요하죠. 캐패시터. 캐패시터 심볼은 C 스몰 쓰겠습니다. 조그만한 걸로. 일단 이 하나 두고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게 요 구핀 커넥터. DE9 플러그라고 치면 나오는 거예요. DE9 언더바 플러그. DE9 언더바 여기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구핀 커넥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무심한 듯 툭 두고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죠. 자, 회로도대로 하면 되죠. 연결 안 하는 것부터 X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9번하고 10번 7, 8, 90 연결 안 하네요. 7, 8, 90 7, 8, 9번, 10번 이 사용 안 하는 핀이고, 그 다음 5V가 16번으로 5V가 들어가죠. 일단 그러면 요 아두이노에 전원 잠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할 필요가 없구나. 자 5V를 16번 여기 있네요. 16번에서 요렇게 들어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보니까 16번에서 15번이 그라운드죠. 15번이 그라운드고, 그라운드하고 16번 사이에 캐패시터가 하나 달려있다. 그럼 우리가 저 그림에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요 15번 자리는 요 그라운드죠. 요거 데리고 와서 여기 달고, 그라운드하고 요 5V 요 나오는 거 요 사이에 캐패시터가 한 개 있더라. 그럼 얘가 여기 붙으면 되겠죠. 하나 더 복사해 놓고 요렇게, 이거 맞죠? 요거랑 요거 사이에 그라운드하고 요거 사이에 요렇게. 맞죠? 이거 맞는 거죠?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가는 거니까,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반대쪽은 그라운드로 가고, 요 GND라고 된 건 어차피 요거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이대로 두는 게 곧 방금처럼 연결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더웰님께서 일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요 딱 보면 1번하고 3번 사이에 캐패시터가 하나 달려있네. 1번하고 3번 사이에 여기네요, 그죠? 그럼 1번하고 3번 사이에 이거 제가 45도로 설정해 놔가지고 지금은 조금 불편하네요. 배선 라우트를 45도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놨었거든요. 이제 90도로 딱딱 꺾이게 하겠습니다. 칼각으로. 자, 다음 2번은
그라운드 쪽 가면서 이렇게 캐패시터가 달려 있네요. 2번은 그라운드로 가면서 2번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그럼 2번은 요렇게 가면서 그라운드가 여기 딱 달리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3번 했고 4번하고 5번하고 사이에 캐패시터가 있네요. 4번하고 5번 사이 요 사이네요. 자,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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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도 캐패시터 하나 달고 그라운드네요. 6번도 캐패시터 하나 달고 뭐 그라운드 계속 이렇게 안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려도 되죠. 이렇게 그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그라운드는 다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필수로 그 연결해 줘야 될 거는 여기 다 됐고, 요 이제 9핀 커넥터에 저 아까 계획대로 자 13번 핀을 3번에 요 13번 핀을 여기 3번에 연결해 주고 그냥 저 라벨 안 쓰고 바로 달아 버릴게요. 13번 핀을 3번에 14번 핀을 2번에 이렇게 달고 한 개 더 있었죠. 5번 핀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연결해 줘야 됩니다. 5번 핀은 요건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그럼 요거는 약간 또 느낌을 살려서 요걸로 한번 또 써보죠. 여러 개 그 기술을 섞어서 이거 왜 선택이 안 되죠? 뭐죠 이거? 왜 좀비가 됐죠 이거? 뭐지? 모르겠다. 제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겠죠? 이 뭐지? 방금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요렇게 딱 붙여두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11번, 12번 11번이 아두이노의 3번 핀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조금 그 멋있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3번 핀을 3번 핀이 11번에 또 그렇게 됐네. 왜 이래요 오늘? 뭐지? 왜 뭐죠 이거? 이제 크게 하니까 되네요. 자 됐죠? 12번은 아두이노의 4번 11번은 아두이노의 3번 그럼 이제 모든 회로가 갖춰졌습니다. 남은 거는 푸프린트를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저장하고 푸프린트 할당 여기 캐패시터는 그냥 우리 SMD 하지 말고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스로올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캐패시터 스로올에 몇 자리로 하는 게 지금 딱 적합하냐면요. 한 2.5 정도 되는 거. 폭이 한 2.5 정도 되는 그런 그 프린터를 찾으면 되겠죠. 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거는 전해 컨덴서니까 무시하시고요. 쭉 이렇게 찾다 보면 요것도 플러스 있잖아요. 이거는 전해 컨덴서고 탄탈 이거 아니고 디스크 요쪽이네. 디스크 이렇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요런 쪽이 우리가 찾는 바로 그 캐패시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간격이 W가 간격일까요? P가 간격일까요? 비교해 보면 되지, 그죠? 이거랑
아 이거 2.5만 이거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할게요 그냥 요거. 아 요거 그냥 제일 작은 거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 그리고 요 콘덴서의 크기는 0.1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100 나노 페럿 여기다 적어두도록 하죠. 전부 다 0.1 마이크로. 요래 요거는 건들지 말고 이게 그때 용어가 뭐였죠? 그 참조 필드는 건드리지 말고 이 필드 값만 바꾸겠습니다. 다시 여기라서 9핀 커넥터는 제가 아마 찾아놨을 거예요. 요거 DSUB 랄랄랄라 된 거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커넥터 쪽에 DSUB라고 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요 중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메일 커넥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놈. 왜냐하면 로라 모듈이 암놈이니까 서로 이렇게 암수가 만나야 되니까 암끼리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종류가 많네요.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동기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부상으로 녹한다의 열렬한 박수 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메일의 호리젠탈. 메일의 호리젠탈에 이름이 너무 길죠, 그죠? 2.77에 2.84 2.77에 2.84 요쪽 어딘가 지금 딱 범위가 좁혀졌죠? 이거에 엣지핀 오프셋이 4.94인 거. 여기 있네, 그죠? 4.94. 요 놈이네요. 맞죠? 4.94에 마운팅 홀은 7.48인 거. 찾았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거는 별도로 설치 안 해줘도 이미 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맥스 3232는 그 16핀짜리, 이거 근데 좀 구하기가 어려워요. 맥스 3232가요. 우리 국내에서 구하시려면, 근데 이 맥스 232라는 모듈이 또 있거든요. 그게 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맥스 232라는 모듈이 있고 맥스 323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맥스 323입니다. 맥스 232라는 것도 검색이 되던데 얘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건지 일단 녹화한다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맥스 323는 양쪽으로 16개의 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거 아까 스텝모터 드라이버에 있던 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양쪽으로 요쪽으로 8개의 핀이 있고 요쪽에 8개 핀이 있는데요. 이게 다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면 이거 양쪽으로 16개 있는 이 친구들은 핀 너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놓은 게 요겁니다. DIP16.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맥스 3232가요. 스롤 타입으로 된 게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부 다 SMD로 납땜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알리에서 중국에서는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SMD로 하실 분들은 국내에서 구입해가지고 하실 SMD 부품 납땜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SMD로 가시고 저처럼 스롤 아니면 납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알리에서 별도로 주문하셔가지고 저 패드를 구멍을 뚫어서 쓰시면 되는데 DIP 16개짜리 그 딥 타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렇게 생긴 거를
그거에 7.62짜리 양쪽으로 폭이 7.62인 걸로 하면 되는데 저거 너비는 크게 상관없는 게 다리를 구부리거나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치수가 안 맞아도 좀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양쪽 간격이 좁으면 핀을 구부려 가지고 쑤셔 넣으면 되고 넓으면 핀을 벌려 가지고 꽂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였나요? 한번 찾아보죠. 자, 이거는 어디냐면 라이브러리가 패키지 DIP 패키지 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16핀짜리를 찾습니다. 16개 핀짜리에 7.62 보이죠, 그죠? 요거예요. 요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풋프린터도 다 되었습니다. 이제 PCB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졌다 치고 결과물까지 만들어 보면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의 주의사항은 이거 9핀 커넥터에 여기 0번이라고 된 거 보이죠? 요 부분에 9핀 커넥터에 이 뭐라고 하면 좋죠? 그 고정하는 뭐 고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저쪽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반대쪽으로 납을 묻혀가지고 딱 고정을 해주는 방식이라서 요 부분에는 구멍이 뚫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다 실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요 부분 있죠? J5를 포함해서 요 부분이 보드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딱 결합이 되면 되는 거니 얘가 어디 위치하면 가장 좋을 것 같냐면 요런 느낌으로 딱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두게 되면 뭔가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요거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 부분을 철거하고 엣지 컷을 요렇게 이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렵네. 이렇게 되면 이빨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사각사각하게 가도록 하죠. 사각사각하게. 상당히 상당히 짜증이 나는 그런 구조네요. 자, 그럼 여기 요 녀석의 좌표를 알아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최선이겠네요. 요 녀석의 Y 좌표가 46.6이거든요. 그럼 얘가 46.6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46.6까지 딱 겨냥을 하고 여기가 46.6입니다. 여기서 꺾어서 안 맞네. 왜죠? 46.66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리드를 0.1로 하게 되면 0.1 단위로 움직이니까 0.01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신의 컨트롤이 필요하겠습니다. 46.66 여기입니다. 놓쳤다. 46.66 여기. 또 이거 딱 클릭할 때 이게 좌표가 틀어지네요. 자, 46 정밀 작업 46.66 다시 46. 아이씨 짜증나네. 뭐 아무튼 됐습니다. 자, 마무리 지었죠? 이거 엣지컷 한 다음에 이거 3D로 한번 봐줘야 돼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문제없이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할 거는 요 구멍이 걸리적거리니까 이 구멍을 지우겠습니다. 요거 오버라이드 락 누르시면 없어지고요. 딱 이제 요쯤에다가 배치를 해두는 거죠. 딱 요렇게. 그러면 저 부품이 여기 이렇게 달리게 되겠죠, 그죠? 요런 느낌으로 됐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공간 널널하니까 널찍널찍하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두고 자 C1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지 슬쩍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결하네요. 근데 이거 얘를 이렇게 여기저기 두는 것보다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연결하는 게 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제가 했던 대로 제가 한 걸 보니까 얘가 이쪽에 있는 게 뭔가 연결하는 게 이득이 있어 보이네요. 자 여기다가 두고 대신에 이렇게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넓게 이렇게 벌려주고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왼쪽 정렬 그리고 사이사이 정렬 이거 아니고요. 자 버티칼리하게 디스트리뷰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닥 벌어지죠. 차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연결해보죠. 자 요거는 요렇게 그리고 요 자리는 딱 보니까 그라운드 자리네요.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은 저쪽이랑 연결되고 요거는 얘는 저쪽에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그러면 그냥 관통해서 이렇게 갈까? 제가 그 최근에 만들어 보니까 이게 관통해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관통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여기저기로 막 돌아가는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관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2열이나 3열짜리 커넥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이 사이로 관통을 해도 별로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넓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하는 코스. 두 번째는 똑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얘 C2 끝났습니다. 자 C3 좋네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왜 계속 꺾이지? 자 그리드를 너무 촘촘하게 해놔서 그런가 봅니다. 자 됐고 이거는 저 반대쪽이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뭐 이렇게 간단한데 막 비아 뚫고 들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뒷면으로 해가지고 얘가 또 막고 있네. 그럼 일단 이 녀석 일단 잠깐 보류해 둡시다. 다른 애들 어떤 패턴을 봐서 얘는 또 저기로 가야 되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요 경로로 가는 게 아주 좋아 보이네요. 얘들을 조금 이렇게 틈을 조금 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틈을 좀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요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되겠네요. 배선 라우트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코스로 됐죠? 얘도 좀 연결하기가 안 좋네요. 그럼 얘는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가서 여기 가면 또 걸리니까 얘는 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해두고 자, 얘 그라운드네요. 그럼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자 이제 한번 가보죠. 자 얘는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앞면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요래 가서 요까지 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거 너무 안 싫어요. 이렇게 딱 좋아.
다음 요거 얘도 똑같은 라인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가서 자, 딱 이렇게 저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가서 요렇게 이거 피치를 1로 해놓으니까 조금 이렇게 정밀하게 배치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얘는 뒤집어 놓는 게 더 낫겠네요. 얘만 뒤집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할까? 그냥 냅다 할게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는 그라운드고 요거 그라운드고 남아있는 거는 요한하고 요거하고 이제 사이에 뭔가 하고 아두이노 핀하고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자, 이건 딱 보니까 이건 딱 보니까 자, 이렇게 요쪽은 지금 너무 차단된 길이 많잖아요. 우리 오늘은 BR을 안 쓰고 그냥 한번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양쪽으로 막히지 않은 경로가 요 경로가 있잖아요. 뒷면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경로가 있죠. 아, 그렇다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얘부터 산 넘고 물 건너서 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요 쿠핑 커넥터 연결할 때 좀 뭔가 막히는 길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 좋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아, 이거 과연 어떻게 연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하나 이렇게 가고 얘가 저렇게 가려고 하니까 또 이 녀석에 의해서 막히니까 저 경로를 못 가겠네요. 그러면 얘는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갈 수 있는 길이 없. 자, 그러면 뒷면으로 가면 되죠. 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 실험적으로 그냥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문제 없죠? 자, 90도 꺾이는 거 말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남아있는 게 요 쿠핑 커넥터하고 연결되는 쪽이 있을 거니까 요게 저기 연결돼야 되고 자, 여기저기 다 막혔네요. 그러면 그러면 비아를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운명이 앞면으로 가는데 여기서 양쪽에 다 막히니까 이렇게 못 가고 앞면으로 가서 뒷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가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버리면 되겠네요. 얘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가서 자, 요 안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긴 했는데 상관없잖아요. 스루얼 부품 위에서 덮어 꽂아가지고 납땜하는 거니까 요 안으로 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간 마진을 이렇게 둬야 좀 되겠죠, 그죠? 약간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래도 배선 다 됐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그 구리 들어붙기 커퍼 푸어 하면 되겠죠. 딱 해서 앞면하고 뒷면에 다 그라운드를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뚝딱뚝딱 B. 자, 그럼 여기 우리 수준에서는 얘 그라운드네. 이거 연결 왜 했죠? 얘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또 선택지가 생기는데 아하, 이 참.
뭐 이미 다 됐으니까 이것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제 그라운드가 고립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쪽 지금 요쪽 면적 다 그라운드잖아요. 그라운드고 여기 그라운드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쪽도 상관없는 거죠. 그라운드가 이쪽으로 퍼져서 여기 연결된 거니까 고립되지 않았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콘덴서에 있는 이 그라운드도 요쪽 앞면에 아무것도 막히는 거 없잖아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에 그라운드 요거 고립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요 사이사이로 지금 그라운드가 이렇게 가서 다 이렇게 안쪽으로 스며 들어갔잖아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도 아니네. 이 뒤쪽으로 가는 것도 요 카이캐드가요. 나중에 디자인 룰 체크를 하면 그라운드에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저걸 뭐라고 부르면 좋죠?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요쪽 길은 고립이 안 됐는데 요쪽으로는 고립이 되면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쪽에도 고립이 안 되고 요쪽에도 고립이 안 됐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다 됐네요. 근데 5V 연결 안 해준 것 같은데. 그죠? 아두이노에 5V 연결해줘야 되는데 연결 안 해줬네요. 한 개 빼먹은 게 있네요. 다시 갑시다. 이거 연결 안 해줬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면 뭔가 또 뭔가 새로운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앞면으로 그라운드 연결되는 게 크게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가죠. 요렇게 달아버리겠습니다. 5V를 요렇게. 그리고 다시 구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앞면 뒷면 안 지우고 그냥 B만 누르면 되는데 왜 지웠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상관없죠. 자, 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새로운 앞면에 이렇게 둘러싸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면적이 요렇게는 지금 고립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사이 틈으로 지금 지나가는 건데, 아니면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을 봐도 얘 뒷면상에서는 고립되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아두이노의 그라운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이렇게 스며 들어가서 이렇게 묻혔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묻었으니까 앞면이 아니면 뒷면이라도 제가 접촉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저 그라운드는 앞면 전면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고립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 보면 고립이 된 게 아니죠. 그라운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접촉이 됐고, 반대쪽 접촉 면적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 경로가 나서 요렇게 돌아가서 요쪽 그라운드하고 접촉이 됐으니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립이 됐다는 것은 배선으로 그라운드가 감싸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와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가 그때가 고립이 된 거고, 지금은 커퍼 푸어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얘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쪽하고는 지금 연결이 안 됐지만 왼쪽 테두리 쪽에도 커퍼 푸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서 일단 연결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뒷면으로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앞면으로 봐도 뒷면으로 봐도 다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연결됐을 거니까, 자, 디자인 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있네. 자, 요거 풋프린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에러는 아두이노 그 실드 있잖아요. 여기에 원래부터 나오는 에러예요. 요 워닝 핀 소켓 이거 누르면 아두이노 핀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뭔가 마감이 좀 잘 안 됐나 보네요. 저게 이빨이 딱 안 맞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 줄었다 그죠? 없어졌죠? 그럼 요 테두리 지금 커프4 안 들어갔으니까 다시 B 누르면 이거는 원래 안 채워지는 건가? 원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완벽하게 다 채워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거 조금 이렇게 왜 안 채워주죠? 좀 살짝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해야 되면. 이 조금 왜 안 채워주죠? 아무튼 됐습니다. 자, 에러 없네요. 자, 그럼 지금 이 예제를 예제 12-1번에 일단 최종 결과물로 우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3D 뷰는 방금 보셨겠지만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납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녹한다가 하면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만든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로라 모듈을 연결해서 각각 아두이노 보드에 송신기 코드와 수신기 코드를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코드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한 친구를 더 불러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 얘를 송신기로 하고 얘를 수신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신기는 송신기 코드 넣고 수신기는 수신기 코드를 넣은 다음에 송신기가 수신기로 보내는 데이터를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을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지금 이거 또 뽑았구나. 자, 다시 아두이노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ESP32 보드 한다고 잠깐 USB 선을 바꿨는데 여기 딱 불 들어온 거 보이죠, 그죠? 될까? 되면 좋은데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자, 송신기 샘플 코드 길지도 않아요. 자, 요거를 잠시만요. 요 코드 저장해놨던가? 잠시만요. 요 저장해놔야 되겠네요. 자, ESP32에 온습도 센서와 OLED 작동시킨 코드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작동되는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본 코드니까 요거 좀 눈에 잘 보이게 2단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는 방송 끝나고 제가 해 놓을게요. 일단은 집어 넣어 두기만 하고. 자, 송신기 코드를 아두이노 우노 보드로 다시 바꿔주고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로라로 이제 계속 나는 녹한다이다라는 이 문자열을 로라 통신으로 계속 쏘는 거죠. 그럼 수신기는 그걸 받아가지고 화면에 출력이 된다면 제대로 통신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코드 넣고 이제 수신기 코드 넣겠습니다. 자, 수신기 코드도 간단해요. 받아서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드는 컴퓨터하고 USB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통신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기가 로라로 받은 데이터를 컴퓨터 쪽으로 보내가지고 컴퓨터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당연히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놔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로라로 받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쪽 화면에 뭔가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덴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 로라 모듈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멋있어 보이게 로라 모듈을 이 모듈은 여기다가 달아주고 파워는 이거 이제 전원선 연결해 주면 되고요. 자, 안테나 세우고 요렇게 두죠.
하나 더.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이 로라 모듈 있잖아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싼 거라서 막 냅다 구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두이노 전원도 넣어줘야 되네. 잠깐만요. 아두이노 전원은 뭘로 넣어주나? USB가 한 개가 더 필요하겠네요. 아, USB 선이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송신기 쪽에 아두이노에 여기 전원을 넣어줘야 되죠. 아니면 맞다, 여기 배럴제가 아까 있었죠. 맞다. 이거 꽂아주면 되겠네요. 양쪽으로 배럴잭이 꽂히는. 그러면 얘가 여기 전원을 공급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요거는 요거고 얘는 얘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멀티탭에 연결만 해주면 끝나는 상황이겠네요. 이거 지금 보시면 둘 다 빨간 색깔 불 들어온 거 보이죠? 로라 모듈. 아, 근데 제가 하필 가지고 있는 저 멀티탭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녹한다에 닭장이 있었거든요. 닭장에 3마리의 암탉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까지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닭을 데려가기를 희망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닭장 안에 막 여러 가지 전등하고 CCTV하고 막 달아놨던데 썼던 건데 습기가 들어갈까봐 이렇게 페트병으로 커버 씌워놨는데 이게 여기 본드를 붙여놔가지고 왜 하필 이거 깝깝하다, 그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 빼보겠습니다.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이것만 박살내면 될 것 같은데. 글루건 본드가 이럴 때는 참 잘 안 떨어지네요. 평소에는 막 잘 떨어지더만. 자, 1분 안에 해결 안 되면 다른 데 쓰고 있는 걸 그냥 뽑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됐다. 됐습니다. 녹한다가 해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 이제 전원을 꽂아 볼게요. 레디라고 돼 있으면 이거 뭐 지금 설정 들어간 건데. 잠깐만요. 이것도 이거 어떻게 쓰더라? 이게 설정 모드가 있고 사용 모드가 있는데요.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된다면 지금 근데 얘는 불이 한 개고 얘는 불이 두 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단 지금 데이터가 수신이 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시간만 많으면 어떻게든 되게끔 한번 해보겠는데, 잠깐만요. 이거 같이 보면서 할까요? 자, 이거 약간 노내기는 한데요. 녹한다에 로라 시리즈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아이 아이 잠깐만요. 매뉴얼을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나 보네요. 아하. 뭐 한 어차피 이거의 기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예시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작동되는 부분은 논외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리 한번 붙잡아 보고 안 되면 그냥 재밌었다 야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자, 일단 이게 매뉴얼인데요. 제품을 설정할 때는 1번을 ON으로 해준다.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내려가 있는데. 그 다음 이거 통신 가능하게 주소를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에헴. 두 개를 한번 바꿔 꽂아볼까? 어차피 뭐 니꺼 내꺼 없잖아요. (0, 1, 2, 3번 4번) 3번 4번 핀에 했는데 제가 왜 2번 3번이라고 적어놨죠? 잠깐만요. 그래, 헤로도에 제가 3번 4번에 연결해놨는데 맞죠, 그죠? 일단 핀 번호가 뭔가 오류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코드를 다시 업로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송신기 쪽부터. 자, 이게 아니고 이 코드가 지금 잘못됐네요. 지금 제 거 기준으로는 이게 3번 4번입니다. 그 당시 내용할 때는 2번 3번으로 했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 보드는 PCB는 3번 4번에 연결이 돼 있어요. 됐으면 좋겠다. 작동까지 딱 되면 완벽한 그 3박자를 딱 이루는 건데 아두이노 코드, PCB 기판, 그리고 실제 작동 결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면 반쪽짜리 결과인데요. 과연 이거를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지금 얘가 작동되게 하는 것은 일단 약간 논외로 제가 이제 시간 널널할 때 이것저것 한번 점검해가지고 근데 얘가 지금 불이 한 개였다가 두 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지금 뭐 데이터가 막 온다는 얘기 아닌가? 얘가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얘네 둘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게 서로 간에 아이디를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한테 보내겠다라고 아이디를 지정을 해가지고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설정이 제가 그때 다른 거 무슨 예제 만든다고 바꿨다면 안 되는 게 맞죠. 다시 한번 바꿔보죠.
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치우겠습니다. 일단 작동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호기롭게 시도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물을 보여드리지는 못했네요. 자, 아무튼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쓰면 될 것 같다. 요거 제가 어떻게든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죠. 아쉽네. 아쉽네. 뭔가 이 제품을 팔러온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렸네요. 저 이거 로라 모듈 팔러온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시스템 베이스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 베이스 이 로라 모듈도 엄밀히 말하면 노칸다 발전 자금으로 구입한 거라서 그 회사에서 뭐 제공해준 그런 것도 아니고 춘택님이 사주셨습니다. 자, 비싼 거니까 잠깐 고이 좀 모셔놓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라 모듈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건지 PCB 기판을 잘못 만들어서 통신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검증을 제가 못한 거잖아요. 씁쓸하네요. 우리가 막 디자인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는데 자, 넘어갑시다. 다음은 요것도 제가 지금 저기 옆에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작동이 될 거예요. 이거는 노칸다의 기상 관측소 시리즈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실물을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제가 노칸다가 있는 조그마한 화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요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죠? 풍속계,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는 풍속계입니다. 요쪽에 있는 거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풍향계입니다. 바람의 방향.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네모난 통이 있는데요. 요거는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옛날에 츠고기하고 같은 거예요. 빗물이 여기 고이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지면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해가지고 비가 얼마만큼 오는지 양을 측정을 하는 거고, 요쪽에 있는 거는 그냥 모양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 작동되진 않는 거고, 요쪽에 이것도 노칸다의 호기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요. 이거 보이죠? 얘가 웃긴 게 커넥터 타입으로 돼 있어요. 이 커넥터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인터넷선은 RJ45라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화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위시리스트 넣었습니까? 미솔 웨더 스테이션 기상 관측소 시리즈인데요. 요게 RJ RJ11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6P4C라는 무슨 규격을 가져요. 6P4C 여기다가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RJ14라는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RJ14에 6P4C 커넥터 핀이 6개의 핀이 사용되는 커넥터인데 그 중에 실제로 사용되는 핀은 4개의 핀인 겁니다. 6핀 커넥터인데 실제로 쓰는 커넥터는 4핀. 6P6C도 있어요. 6개 핀인데 6개 다 쓰는 거.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이더넷 RJ45는 8P8C입니다. 8개의 핀 쓸 수 있고 실제로 8개 핀 배치되어 있고, 그럼 8개 핀 쓰는데 몇 개만 사용되는 어떤 형태의 커넥터라면 뒤쪽에 있는 이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얘는 6P4C 커넥터고, 얘가 커넥터 아두이노와 연결하기 좋은 형태로 커넥터 타입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지금 노칸다가 들고 있는 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노칸다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게 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는 요 예제는 자, 노칸다의 웨더 스테이션 기상 관측소 시리즈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PMS7003이라고 미세먼지 센서를 제가 그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오늘 예제에서는 이 미세먼지 센서는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서 예제를 다운받아가지고 미세먼지 센서 부분을 아예 빼버렸어요. 걷어낸 지금 코드인데요. 웨더 스테이션, 노칸다의 웨더 스테이션 예제에서 미세먼지 센서를 빼고 코드도 약간 일부 수정해놨으니까 노칸다가 과거에 만들었던 코드가 지금 여기서 돌아간다 거냐라고 하면 그대로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만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UP4C라는 이 커넥터는 아두이노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회로도를 준비해 뒀는데요. 풍속계, 풍향계, 그리고 요거는 이거 레인 센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정확히 레인풀 센서입니다. 레인풀 센서, 어네모미터, 얘 뭐라고 하더라? 베인 센서인가? 하여간 뭐 우리말로 합시다. 풍속계, 풍향계, 우량계. 우량계가 이제 비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우량계, 풍속계, 풍향계 이렇게 부르고, 자, 지금 우량계가 UP4C 커넥터 하나를 그냥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두 개의 핀만 사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 핀을 기준으로 2번, 3번 핀만 사용이 되는 거죠. 2번 핀이 까만 색깔은 그라운드고 녹색 색깔은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에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 위치를 보시면 아두이노의 3번 핀에 연결이 된 걸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량계에 연결되는 UP4C 커넥터의 여기 기준으로 3번 핀은 아두이노의 3번 핀에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풍속계하고 풍향계는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UP4C 커넥터에 두 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1번, 2번 핀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되고 3번, 4번 핀은 아두이노에 어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4번 핀은 아두이노의 5V와 연결이 되는데요. 5V와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 1kΩ짜리 저항이 붙어 있어요. 1kΩ짜리 저항하고 아두이노 5V 사이에 전압 분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 핀은 아두이노의 2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속도 센서는 3번 핀하고 4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여간 지금 여기 있는 회로도를 제가 카이캐드 회로도로 그대로 옮길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거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말을 하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노칸다의 기상관측소 시리즈에서 사용한 미솔 웨더 스테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아두이노 쉴드를 구현하시오. 하겠습니다. 12-2번. 저 생각보다 신기한 거 많이 가지고 있죠. 노칸다가 거의 아두이노에서 쓸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산업용 뭔가 제품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뭐 졸업 작품 같은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노칸다 하우스에 오면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손 좀 뽑아놓고 할게요. 물론 제가 그런 거 만드는 데는 별로 흥미가 없으니까 오셔가지고 저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노칸다는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거 만드는 거에는 별로 취향이 없고요.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거 직접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지, 흥미가 있지, 남 거 만드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걸 보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일단 UP4C라는 저 커넥터 저 심볼이 필요하고요. UP4C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렇게 두고 요렇게 두 개 두죠. 그럼 지금 여기 딱 봤을 때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지금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편의상 우리가 1번 커넥터, 2번 커넥터라고 부르도록 하죠. 자, 여기 요 J5번이라고 된 게 풍속계하고 풍량계가 연결되는 거고, 요거는 우량계가 연결이 되는 건데, 화면에 보면 1번하고 2번은 그라운드하고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달아주지? 요렇게 그냥 두 개 이렇게 달까? 아니, 굳이 이렇게 달 필요 없죠.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핀은 아두이노의 2번 핀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3번 핀은 아두이노의 2번 핀. 그럼 아두이노 2번 핀을 요런 느낌으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2번 핀인 거죠. 4번 핀은 지금 연결이 조금 복잡한데요. 저항이 하나 필요해요. 그 전압 분배 얘가 4번하고 3번 핀 사이에 내부에 저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저항으로 전압 분배 방식으로 지금 그 측정을 하는 거라서, 잠시만, 이게 맞나? 이거 그라운드. 맞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항 심볼을 하나 가지고 오죠. 이 저항의 크기는 1kΩ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1kΩ이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10kΩ일 거예요. 자, 잠깐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보면 되겠네.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웨더 스테이션의 그 기술 문서거든요. 어셈블리 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연결하는 연결도가 나오는데, 이 저항 사이즈는 10kΩ이다라고 된 거 보이죠? 전압은 5V고 저항은 10kΩ일 때 요렇게 요 저항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방향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방향에 따라서 출력되는 저항 값이 달라지니까 그 저항 값을 읽어가지고 방향을 계산을 하더라. 그러면 지금 이 저항의 크기는 10K입니다. 자, 그리고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저항을 기준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맞나? 이거 헷갈리네. 자, 아두이노의 5V가 이거 또 그렇게 됐다. 죄송합니다. 자, 컨트롤이 좀 미숙해가지고. 자, 여기서 아두이노의 5V가 치고 들어오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저항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그 아까 저 풍향계 있잖아요. 풍향계 안에 저항이 또 있어요. 그 저항 거쳐가지고 요 그라운드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거랑 같겠죠, 그죠? 그 사이에서 신호를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제대로 그린 거 맞죠? 5V하고 저항하고 아니네. 아날로그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자, 요 사이에서 아날로그 0번을 뽑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저항하고 4번 핀 사이 있잖아요.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값을 읽어야 바뀌는 저항 값을 가지고 풍향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회로도 기준으로 아날로그 0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요 아날로그 0번이 여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놓으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그 네트를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3번 핀에서 나오는 신호는 풍속이에요. 스피드라고 하겠습니다. 스피드가 여기서 나오고, 그럼 요 스피드가 연결될 핀은 2번 핀. 여기 달아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러면 얘가 스피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풍향은 디렉트 하겠습니다. 디렉션이 이제 여기서 신호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0번에 달리면 되는 거예요. 너 저리 가고 요 자리에 얘가 딱 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우량계는 1번하고 4번 핀은 사용을 안 하네요. X 해놓으면 되겠고, 2번 핀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라운드 달아주면 되죠. 그리고 3번 핀은 아두이노의 3번 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값을 그럼 레인이라고 하죠. 레인. 그리고 요 레인은 요 3번 자리에 달아주겠습니다. 그럼 다 연결된, 온습도 센서가 빠졌네요. 온습도 센서는 그냥 모듈로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모듈로 하면 우리 3핀 커넥터로 된 거를 쓸 거고요. 지금 제가 가진 걸 기준으로 하자면, 잠깐만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3개의 핀을 위에서 2.54피치짜리를 꽂으면 되는데 3핀짜리인데 GND 데이터 VCC입니다. VCC는 5V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데이터 핀을 아두이노의 4번 핀에 꽂으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2.54피치를 가지는 핀 소켓, 3핀짜리 핀 소켓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는 풋프린트 할 때 얘기고, 자 01 곱하기 03 3핀짜리 커넥터를 이렇게 요 방향으로 딱 두고, 1번이 그라운드, 3번은 5V, 2번이 온 습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DHT11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DHT11 하고 얘는 여기 4번에 달아줄게요. 이렇게. 그럼 다 됐죠? 저장하고 풋프린트를 어사인 하겠습니다. 자, 여기 6P4C 저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요, 여기 커넥터에 보시면 RJ로 된 게 있거든요. RJ에 보시면 RJ14 있습니다. 요거예요. RJ14 요거를 딱딱 배치해 주시고, 커넥터 이거는 2.54 피치의 핀 소켓 3핀짜리 버티칼 이거죠. 요거 여기다가 온습도 센서를 팍 꽂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은 스롤로 7.62짜리 요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PCB 만들러 한번 가보죠. 자, 요 딱 커넥터 보이죠? 요 커넥터를 마찬가지로 자, 여기 기퉁이에다가 두겠습니다. 이 딱 얘 지우면 해결되겠네. 딱 절묘하게 여기다가 두 개를 이렇게 딱 두죠. 그리고 여기 요 자주색 라인 있잖아요. 저 부분이 부품 자리 레이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실물 그 커넥터를 탁 꽂게 되면 바운더리가 이렇게 잡힐 거니까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모양새가 좋겠죠. 그리고 여기 얘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 부품 간에 충돌이 나겠죠. 두 개가 다 안 꼽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거 어떻게 두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안쪽으로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됐죠? 문제 없죠?
서로 이렇게 잘리는 것도 없고 됐습니다. 온소프트 센서는 가운데 떡하니 있는 걸로 자, 저항이 여기 딱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배선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의 5V가 요쪽으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상관은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쪽이 요 커넥터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스피드 핀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고 자, 요 핀은 자, 레인 핀 얘는 뒤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아니면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도 되지만 약간 좀 우회 가능하면 초보자 버전으로 우리 가도록 하죠. 너무 막 패드에 가깝게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널널하게 요런데 넓은 길로 가면 되는데 굳이 좁은 길로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라운드 뭐가 연결하는 게 이게 단순하지? 그리고 요 사이에서 요 선에서 아날로그 0번 핀이 이렇게 조인트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연결돼도 되고 요렇게 연결돼도 되고 요 사이에 조인트 돼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요렇게 연결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온습도 센서가 4번 핀에 연결되고 대충 그려 놓을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할 거니까 상관없고 지금 뒷면은 거의 다 열려 있으니까 커퍼 푸어 하면 뒷면에 의해서 전부 다 그라운드 쪽은 커버가 되니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됐습니다. 간단하게 자 완성이 되었네요. 자, 한번 그래도 검토는 해보죠. 자, 디자인 요 체크도 한번 해보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리가 없겠죠. 요거는 저 실크가 여기 있어서 잘린다는 얘기죠. 요거 여기다 두겠습니다. 실제 PCB 만드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러면 요것도 저 아두이노 템플릿 자체에서 나오는 에러니까 요렇게 6개는 원래부터 나오는 에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래부터 나오는 에러. 그럼 우리가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에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3D로 보면 됐죠. 여기다가 이제 커넥터 달고 온수도 센서를 빡 꽂아서 이제 기판이 만들어졌다.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판이 이제 이건 거예요. 요거고 온속도 센서도 제가 꽂아놨습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선이 짧아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네요. 아이 힘들어라. 꽂았고 자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올려보죠. 자 프로그램은 여기 준비가 됐고 이거 코드는 조금 어려워요. 자 지금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선풍기 켜놨으니까 얘가 풍속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뭔가 바람의 세기가 화면에 나오겠죠?
됐죠? 휴미와 템퍼는 온도와 습도예요. 온습도 센서로 측정되는 거고, 윈드 스피드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저게 지금 풍속계 부분인데요. 지금 이 코드는 1초 간격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값이 이렇게 정밀하지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이 코드를 만들 때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출력하는 간격을 1초로 하고 측정하는 간격은 엄청나게 빠르게 해가지고 정밀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1초 간격으로 전송만 해주면 되니까 1초 간격으로 그 누적된 인터럽트된 카운터를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했었는데, 아무튼 작동이 된다는 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이 코드가 뭐 약간 불완전하다 이런 거는 과거에 녹한다한테 일단 책임을 추궁을 하고,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이 기판이 이렇게 아두이노에서 작동이 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RJ14라는 이 커넥터는 디바이스 마트에 가시면 검색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랜 커넥터는 금속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잖아요. RJ14 커넥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이 짧았었어. 자, 이게 여기 보인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RJ11 커넥터고요. 이게 뭐가 뭔지 헷갈린다. 자, 얘가 어디 갔어? 선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그 딱 전화선 그거 아시죠? 조그만한 인터넷 랜선 같은데 조그만한 거고, 요거 여기다 이렇게 똑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온습도 센서는 아까 여기 3핀 커넥터 똑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기 아까 푸프린트 보시면 그 마운팅 홀 뚫려 있는 데 있었잖아요. 그게 요 플라스틱 부분 여기 보시면 그 반대쪽으로 구멍으로 나오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여기다 딱 꽂아 주시면 됩니다. 납땜을 안 해도 그것만 꽂아도 얘가 쉽게 빠지지 않아요. 딸깍 소리가 나면서 딱 고정한 다음에 고정 펜체로 여기 납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녹한다의 웨더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판을 만약에 만드실 수가 있으시다면 녹한다의 웨더 스테이션 그 예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완전하게 작동이 되는가는 제가 저거를 만들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보긴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커넥터 왜 지금 RJ14 커넥터를 썼냐면요. 저 제품이 RJ14 커넥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두이노에 연결하려면 커넥터끼리 연결하려면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저 풍속계하고 풍향계가 몰렉스 커넥터로 돼 있었다면 우리가 몰렉스 커넥터를 쓰면 되는데 저 RJ6P4C 커넥터로 돼 있으니까 안 그러면 그 선을 잘라 가지고 커넥터를 바꿔야 되는데 요 모양으로 우리가 기판을 만들면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원본 제품을 훼손하지 않고 쓸 수가 있으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게 녹한다의 생각입니다. 자, 요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소스 코드. 이 좀 코드가 길어요. 자,
나중에 정리는 제가 나중에 하고, 이제 남아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은 이거 ESP 일단 소개를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노칸다의 넥션 HMI 예제라는 건데요. 그 넥션이라고 읽는 거 맞습니까? 네, 저 HMI라는 게 있어요. LCD 화면에 중국에서 만든 저 LCD인데 HMI인데요. 작화 프로그램도 공짜로 제공해줘요. 내가 인터페이스 만들어가지고 아두이노에 연결하게 되면 아두이노에 있는 값을 LCD 화면에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은 아두이노 쪽에 LCD 제어하는 코드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대신에 가장 큰 단점이라면 MCU가 두 개가 되는 거죠. HMI 안에도 아두이노 같은 애가 들어있고 아두이노도 있으니까 두 개의 MCU를 운영을 하는 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약간 간편하게 우리가 아두이노를 LCD를 접근을 하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노칸다의 HMI 시리즈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했었는데 이거를 일단 요런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넥션 HMI에 제가 사용하는 거에 치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뭐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냐면 요 HMI 뒷면에 딱 달라붙는 그 모양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좀 어렵겠구나. 이거는 하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리겠네요. 일단 요 HMI하고 아두이노 간의 연결은 HMI에 JST의 XH 2.54 피치를 가지는 커넥터가 달려져 있어요. 4핀 커넥터입니다. 그럼 그 4핀 커넥터를 아두이노에 바로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점퍼 케이블로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두이노 우노에 그 커넥터가 있으면 커넥터 바이 커넥터로 연결을 바로 딱 해버리면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LCD를 쉴드에 마운트 요 나사를 연결해서 고정할 수 있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 구멍의 위치를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요. 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마운트 해가지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해보고자 했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예시는 노칸다의 소맥 기계 예제예요. 정량 펌프, 도징 펌프 두 개를 두고 내가 500ml의 용기에다가 뭔가 액체를 두 개 혼합을 하는데 A라는 액체 3, B라는 액체 7로 섞고 싶다. 소맥 만드는 거와 같아요. 500 글라스에 소주 3, 맥주 7의 비율로 넣으려면 펌프가 얼마 간격으로 양쪽이 제어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예제가 노칸다의 463-9번 예제였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펌프 두 대가 작동되고 각각 이 빨간 보드 두 개는 모스펫이에요. IRF520이라는 모스펫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지금 하게 될지 한 개 정도만 더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 안 하게 된 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삭제를 해버릴 거예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L293D라는 모터 드라이버인데요. 요걸 가지고 모터 두 대를 컨트롤하는 회로를 우리가 여기 회로도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서 해봄직한데 대신에 이렇게 만든 게 실제로 작동이 되냐라고 하면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터 두 대가 아니라 모터 네 대를 네 대 맞나요? 인풋이고 모터니까 이거는 이쪽은 신호고 이쪽은 컨트롤이니까 모터 두 개 맞네요, 그죠? 모터 인풋은 뭐지? 그 PWM 속도 제어할 때 PWM 신호가 들어가는 쪽인 것 같네요. 잠깐만요. 아무튼 그렇고 L293T라는 모터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ESP01이라고 아두이노 메가에 ESP01을 딱 달아주면 아두이노 메가가
IoT 보드로 짜잔하고 변신을 해요. 그런데 ESP01은 통신 레벨이 로직 레벨이 3.3V고 아두이노 메가는 5V라서 두 개가 통신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항을 안 쓰려면 레벨 시프터라는 걸 연결해 주거나 하여간 뭐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결했었으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ESP02를 아두이노 우노나 메가에 쓸 수 있는 아답터 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별도로 팔아요.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답터 보드의 회로도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요 회로도 타입으로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나 메가의 실드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 ESP02를 여기 6핀 헤더에다가 연결만 하게 된다면 저항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원활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회로도를 그때 제가 준비를 했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BSS 138이나 이런 것들의 풋프린트하고 심볼을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뒀는데요.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못하겠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예제에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계속 지금까지 아두이노 우노만 가지고 실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두이노 메가 가지고도 한번 실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계속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다음에 한다. 이것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다음 미루다가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결국 못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지을까? 아니면 그냥 요 타이밍에 이지 EDA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제는 이렇게 두 개로 진행을 하고요. 두 개 했다 좀 작게 했다 그죠? 그리고 자 녹한다가 요거 말고 저 글자가 큰 거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녹한다가 이지 EDA를 부록으로 추가하려는 이유. 자, 일단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지 EDA는 카이캐드와 마찬가지로 PCB를 제작할 수 있는 편집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집 툴이다. PCB를 만들려면 뭔가 뭐 심볼하고 회로도도 구성해야 되고 또 PCB 편집기 가지고 우리 카이캐드에서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은 건데 얘를 소개해드리려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일단 우리가 PCB를 주문하는 JLC PCB에는 그 SMT 서비스가 있다. SMT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PCB 디자인과 부품 리스트를 줘야 돼요. BOM이라고 하는 부품 목록을 제공해주면 제조사에서 납땜까지 해주는 서비스이다. 대신에 이제 SMD로만 가능한 거예요. SMD로 납땜을 해주는 거를 SMT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스롤로 된 거는 납땜을 어떻게 해주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SMD 부품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캐드에서는 SMT 주문을 위한 그 BOM을 출력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JLC PCB에 SMT 주문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JLC PCB와 이지 EDA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지 뭔가 서로 간에 협력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지 EDA에서 디자인한 PCB와 부품 목록을 이용하면 바로 JLC PCB에 주문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EasyEDA는 온라인 툴을 제공한다. 설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웹 브라우저에서 PCB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카이캐드는 우리 설치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EasyEDA는 그 심볼과 풋프린트를 검색해서 바로 활용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필요가 없음. 요런 특징점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특징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심볼, 풋프린트 혹은 PCB 디자인까지 활용 가능하다. 이 PCB 디자인은 공유를 해놓았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어떤 PCB 디자인을 공유해놨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내 걸로 가지고 와서 주문 넣으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범주님 반갑습니다.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범주님 반갑습니다. 말을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EasyEDA는 내가 SMT가 내가 주문할 부품을 미리 선정을 하면서 PCB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품을 고르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그 부품을 주문을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ED는 구체적으로 요 회사의 이 크기를 가지는 LED, 그러면 그 LED에 대한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PCB 디자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주문을 넣게 되면 SMT 주문을 넣으면 그 JLC PCB에서 그 부품을 사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납땜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품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부품 목록에 있는 거 사가지고 납땜을 해가지고 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단순하게 카이캐드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EasyEDA로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한다가 카이캐드로 가능한 것은 PCB 보드를 주문하는 것까지이고 SMT를 하기 위해서는 EasyEDA를 활용하도록 한다. 주흠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자, 그럼 EasyEDA를 우리 오늘 맛보기로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오늘 했던 거를 내일 또 할 거예요. 또 보여드릴 건데 러프하게 대충 저거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일단 여기 추가를 해놓고 내일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하도록 할게요. 힘들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구글 크롬 여셔가지고 EasyEDA 검색하시면 바로 지금 녹한다와 똑같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바로 한번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EasyEDA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적당히 빨리 해주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하고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만 넣으시면 지금 바로 만들어지니까 딱 만드시고, 자, 요런 화면이 이제 나올 겁니다. 저 로그인을 이미 해놨고요. 위쪽에 EasyEDA 디자이너 누르신 다음에 STD 스탠다드 에디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런 화면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카이캐드와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수순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EasyEDA로 가장 간단한 기판 EasyEDA로 기판을 만드는 절차. 우리 카이캐드하고 똑같아요. 1번 회로도 편집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품의 심볼을 선택해서 배치한다. 그리고 2번 PCB 편집기로 회로도를 옮겨서 풋프린트를 배치하고 배선한다. 그리고 3번 부품에 그거 해야 되죠. 그 뭐야 엣지 컷, 그 보드에 아웃라인을 지정한다. 보드 테두리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커퍼 푸어 해줘야 되겠죠. GND나 VCC로 커퍼 푸어 해준다. 그럼 지금 이 예시를 지금 뭘로 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18650 배터리로 LED에 전원을 넣는 PCB 보드를 예시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금 EasyEDA는 모든 예시를 SMD 부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asyEDA는 SMT 주문할 거다 치고 EasyEDA는 모든 풋프린트를 SMD 부품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이캐드는 이제 끄고, 자, 여기서 간단해요. 파일 프로젝트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마이 퍼스트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익숙한 화면 나왔죠? 이거를 EasyEDA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카이캐드를 지금 12편까지 거쳐오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카이캐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로도 편집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품의 심볼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여기 공통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 기본적인 무슨 이런 심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그 풋프린터를 직접 실제 SMT 주문하고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라이브러리라고 된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품을 콕 집어서 그 부품의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생각보다 검색하는 게 어렵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품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마이 페이버릿 안에 추천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해놨는데요. 지금 필요한 게 LED잖아요. 그리고 여기 검색을 해보시면요. LED라고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LED가 검색이 됩니다. 이 내용은 내일도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LED에 TH라고 붙은 거는 일반적으로 스루홀입니다. TH, 스루홀을 줄여서 TH라고. SMD는 구멍이 뚫리지 않는 거, 단면에 되는 건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부품이고요. 요 아래쪽에 잘 보시면 그 부품의 가격이 나오죠. 개당 얼마라는 가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재고 현황이 나옵니다. 얼마만큼의 수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우리가 부품을 많이 찍어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품을 재고가 많은, 일반적으로 재고를 많이 두는 부품을 사용을 해야지, 아주 희귀한 부품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 개 찍어낼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LED 쪽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거 어떻게 가지? 마이 페이버릿으로 어떻게 가죠? 마이 페이버릿. 여기구나.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삼천포로 빠졌구나. 자, 여기 검색을 하다가 보시면요. JLCP, 일단, 앞쪽에 보시면 조그만해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SMT라는 딱지가 붙은 게 있어요. SMT라는 딱지가 붙은 게 SMT 서비스가 가능한 부품이고, 없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JLC PCB 부품 클래스에 확장 부품이라고 된 게 있고요. 그리고 기본 부품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확장 부품이라고 된 것보다 기본 부품이라고 된 게 가격이 더 싸고 재고가 더 많이 있고 나중에 SMT 서비스를 할 때 단가가 더 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찾아놓은 거에 여기 보시면 기본 부품이라고 된 거 찾아놓은 게 있잖아요. 요 다 LED가 SMT 주문이 가능하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재고 현황 숫자 보입니까? 30 몇만 개. 30 몇만 개도 아니죠. 아 맞나? 31만 개 가지고 있고 요거는 좀 기다리는 63만 개 가지고 있고 요거는 15만 개 가지고 있고 부품이 막 아주 넉넉하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놓은 것 중에 이거는 녹색 LED예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거는 화이트 LED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색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 녹색 LED를 제가 한번 써보는 걸로 하죠. 기본 부품에 요 단가가 0.0135달러인 이 부품을 내가 배치하겠노라 라고 하면 이미 여기 심볼이 나오는 거 보이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거에 대한 풋프린트 할당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품을 고를 때부터 저 부품의 풋프린트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다시 라이브러리로 가서 이번에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저항 가보시면 제가 여기 1kΩ짜리 기본 부품을 미리 찾아놨는데요. 이 기본 부품이라는 거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가격과 재고 수량 그게 무슨 말씀이죠? 가격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단가입니다. 가격이에요. 이거 근데 주의하실 것은 부품에 따라서 개당으로 이렇게 단가를 매기는 게 있고요. 10개나 20개 단위로 단가를 매기는 것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부품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한 개만 제가 필요하다라고 해도 최소 주문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부품을 구입할 때 최소 주문 단위라는 게 별도로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일단 이거는 개당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주문을 하려고 보면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LED하고 저항은 재고가 아주 빵빵한 기본 부품을 일단 제가 배치를 해놓은 거고 18650 배터리를 뭐 어째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650 그럼 18650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뭔가 뭐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죠. 얘는 재고가 그러니까 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뭐 어떻게 제가 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LCSC 스톡이라는 게 일단 제 예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 크게 지금 얘네들이 회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JLC PCB가 이거는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SMT 서비스를 하려면 얘네들도 부품을 사야 되잖아요. LCSC는 부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얘가 여기다가 부품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부품 그 PCB 기판을 만들고 SMT 주문을 넣기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EasyED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요 LCSC하고 JLC PCB는 일단 서로 다른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LCSC의 부품이 433개가 있는데 JLC PCB에 그 부품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얘네들이 나중에 뭐 구입을 해가지고 충당을 해가지고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어떤 예상을 할 수는 있겠죠. 바로 지금 SMT 주문이 가능한 어베일러블한 부품하고 뭐 그런 관계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 생각에는 요 두 개 다 숫자가 있는 거를 구입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Doesn't support SMT 이건 아예 안 되는 거고
아, 요거는 보니까 두 개 다 숫자가 있죠. 이거는 뭔가 주문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배터리가 저 두 개가 들어가는 거네요. 두 개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한 개짜리. 요거 딱 마음에 드네요. 요거. 요걸로 쓰겠습니다. 그럼 지금 1번이 플러스고 2번이 마이너스 맞죠? 아닌가? 요 배터리 기호 이거 1번이 짝대기가 있는 쪽이 플러스인가요? 이번이 플러스네요. 저도 방금 맞습니다. 자, 그럼 2번이 플러스니까 LED는 요 짝대기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이제 배선하겠습니다. 카이캐드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중요한 것은 얘네들 심볼만 우리가 배치한 게 아니라 푸프린트도 이미 확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여기 이거 회로를 PCB로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카이캐드에도 저거 있었잖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저장을 먼저 하라네요. 저장을 하고 요걸 누르면 자, 요쪽으로 넘어오는데 먼저 그 PCB의 엣지컷을 미리 지정을 하라라고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그려도 되고 미리 이렇게 정하고 가도 되고 그건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 10cm 곱하기 10cm로 주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폭이 10이고 높이가 10이다. 그러면 100이라고 해야 10cm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10cm 곱하기 10cm짜리 이 보라 색깔 이 선이 내 보드의 테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얘네들 편집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데다가 두고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조그마한 거 이거 하려고 좀 너무 공간 낭비가 심하네. 자, 가운데다가 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자세히 쓰는 거는 제가 내일 다시 알려드리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저 그냥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구나 라고만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선 라우트 하는 거 여기 있고요. 눌러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군.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만약에 커퍼4 한다면 이렇게 연결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커퍼4 하려면 얘네들이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는 요 네트를 회로도에서 정의를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카이캐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카이캐드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PCB 보드에 커퍼4를 하려면 회로도 편집기에서 지금 요 라인이 요 1번 라인이 요 1번 라인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에 ID를 하나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특별하게 ID를 부여를 해주지 않았다면 뭔가 랜덤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눌러보시면 ID가 GGE2233이라는 ID를 얘가 부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부분이 GND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요 GND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요 선을 GND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저 선은 그라운드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정사항을 다시 배정을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여기 이건가? 요 커퍼 에어리어라고 된 요 단축 버튼이 있거든요. 요 누르시고 똑같습니다. 네트를 선택을 하는데 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이제 그라운드라는 게 여기 네트가 생겼잖아요. 요거 확인 누르시고 카이캐드하고 똑같습니다. 둘러 쏴줍니다. 그럼 이게 다각형이 만들어졌죠. 요 상태에서 요 누르시고 구리 도금 영역 재생성 누르시면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했죠?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D 1, 2. 저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 왜 커버4가 안 부어지지? 자 잠시만요. 플러스 이 마이너스 맞잖아. 아 얘가 네트가 R1, 2 이거랑 저거랑 다른 개념인가? 이게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건가 보네요. 이게 저 카이캐드에서 전역 전원 심볼 있잖아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지금 이 배선 그 패드를 눌러 보시면 요 패드의 아이디가 잘 보면 네트가 R1-2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그라운드가 아니라 저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이건 제가 정리해 가지고 내일 다시 들고 오겠습니다. R1-2라는 요 저 그 네트를 저 패드를 기준으로 내가 커버 4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얘하고 연결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만들어졌죠. 3D로 보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SMD 아닌데? 스롤이네요. 나는 SMD를 원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선택이 되었네요.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JLC PCB에 주문 넣는 것까지 쭉 한번 이어나가 볼 건데요. 오늘이 그러니까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카이캐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지 EDA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오늘 맛보기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이거 가지고 하던가? 이게 저거 아닌가?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그라운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정사항 반영을 안 했나 봅니다. 제가 이걸 안 했구나. 자 수정사항 반영을 하고 자 다시 그래서 안 됐던 거구나. 됐다 그죠? 아까 수정사항 반영을 안 해가지고 그랬던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배터리를 연결해서 LED를 켜는 간단한 회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었던 자료는 제가 여기에 조금 있다가 쭉 추가를 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카이캐드는 끝이 났고 내일부터 이지 EDA를 가지고 카이캐드 했던 거하고 상호간에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두고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녹한다는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활동 자금으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 동영상이나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적당한 금액대를 보시고 유튜브에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 한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그렇게나 많이 뗀다면 과연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싶지만은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전자의 방법은 보내주시는 그 정성과 마음이 100% 녹한다에게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어떤 단점이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으로 녹한다를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뒀어요.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라고 딱 붙여가지고 채팅방 오픈톡방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검색이 될 거니까
걸로 입장을 하셔가지고 자기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채팅 안 하셔도 되고 눈으로만 보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상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제가 별다르게 터치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할 거니까 오후 8시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없으시면 남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픈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